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은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확진자 200만 명을 넘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18일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가 10월 말부터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가 203만 6천여 명으로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세계 7위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코ቪ드-19 통제권을 회복하고 있지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 조치를 완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통행증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는 등 강도 높은 봉쇄 조치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방역을 위한 통제보다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인들의 특성상 오랜 봉쇄 조치에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프랑스 정부가 악의적인 의도로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였는데요. 프랑스 시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습니다. 감염병 사태에도 강행된 시위에 13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프랑스 이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ቪ드-19 관련 봉쇄가 일부 완화된 지난달 28일 파리에서는 노조 깃발, 프랑스 국기, 경찰 폭력 항의 팻말 등을 든 시위대가 언론 자유와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보르도, 스트라스부르, 낭트 등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언론인,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참여했고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쏘며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시위를 촉발한 것은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의 발의로 하원을 통과한 총괄 보안법 때문입니다. 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 법 24조는 경찰에 대한 폭력 선동을 목적으로 경찰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4만 5천 유로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언론단체들은 하원 심의에 앞서 이 조항이 언론 자유의 원칙과 공화국의 알 권리를 명백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하원에서 예정대로 처리됐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경찰의 폭력 행위가 보도되면서 불난질에 부채질을 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백인 경찰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인 음악가 미셸 제클레르의 스튜디오까지 쫓아들어가 폭행한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파리에서 이주민 농성자들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해산시키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법안을 공동 발의한 알리스 투로 의원은 SNS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력이나 보복을 부추기는 행위만 금지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르마냉 내무장관도 보안법 24조 수정을 논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염병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한 방송국에서는 한국의 감염병 사태 이후 일상을 집중 조명한 방송이 방영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프랑스 M6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6미니트는 지난달 22일 감염병 사태에도 이동 제한 조치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서울 모델 도시라는 제목으로 전파를 탄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의 방역 조치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금요일 밤 식당에서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 체육관에서 이웃들과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 시장에서 자유롭게 식재료를 사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올해만 벌써 2번째 봉쇄령을 경험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이동 제한 조치로 한풀 꺾인 줄 알았던 감염증이 다시 기승을 부리자 10월 31일 봉쇄 카드를 또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올해의 4분의 1가량을 불편한 제약을 안고 살아온 프랑스와 달리 봉쇄령이 내려진 삶을 겪어본 적이 없는 한국의 단면을 프랑스 방송사가 조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외출 사유를 적은 이동 확인서를 매번 소지해야 하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영상에 담긴 한국의 삶은 몇 가지 조건 아래 자유로운 편입니다. 주문 배달이 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식당을 폐쇄한 프랑스와 달리 한국에서는 식당 셔터를 일괄적으로 내리도록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한국의 경우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매번 체온을 측정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동네 빵집에 들어갈 때도 QR코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보건당국으로 넘어가고 15일 뒤 파기된다는 부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해설자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QR코드가 필수적이라면서 환자 추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 방법이 한국에서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또 외국에서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 않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에서는 입국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14일 동안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서울로 유학 온 프랑스인이 코일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루에 2번씩 자신의 상태를 매일 보건당국에 알리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영상의 해설자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한 국가라 상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 아니라고도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만큼 인터넷 주문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한국의 IT 기술력 역시 소개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문을 열어주는 지능형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쉼터도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선방을 이끈 혁신 IT 기술의 하나로 언급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프랑스 국회에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프랑스 상원공화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감염병 위기 후 여러 연구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며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고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분명 프랑스는 한국에서 방역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염병 봉쇄와 경제는 정반대 성향을 갖게 됩니다. 봉쇄를 강하게 할수록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봉쇄를 느슨하게 할수록 감염병은 확산되기 때문에 적절한 중간 지점을 상황에 맞게 찾아 봉쇄 강도를 조절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줄곧 강한 봉쇄 조치를 유지했지만 국민들은 반발하며 이에 따르지 않았고 경제는 경제대로 휘청이면서 감염병은 감염병대로 확산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감염병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프랑스 남부 카라다슈에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는 인공태양을 조립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핵심 부품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최근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불 신사업 기술협력 포럼을 열고 그린 뉴딜과 감염증 진단 키트 등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106개 기업과 프랑스 59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머리를 맞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염병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변화 속에서 양국이 파트너십을 강화해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게 평가한 프랑스가 코로나 종식 이후의 신사업 발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에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지닌 대표적인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사태 이후 한국은 프랑스보다 더 나은 대처와 더 나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유럽의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는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끝났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